지금까지 우리가 자 a에서 b fx dx 자, 이 fx의 정적분을 정의할 때 어떻게 했죠? 자, n개의 직사각형의 합을 만들고 SN을 만들고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 그것의 극한값 이렇게 했죠. 여기서 SN이 뭐예요? 이것은 n개 직사각형의 합이에요. 자, 그런데 이 n개의 직사각형 합 SN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자, 한번 좀 기억을 해보세요. 자, A에서 B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번 3등분만 해볼까요? x0, 뭐 x1, x2, x3 이렇게 등분했죠. 등분할했어요. 등분할. 구간을 똑같은 간격으로 분할했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세로를 만들어줄 때 바로 이 구간의 뭐 위끝 점에 대한 함수값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여기서도 위끝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구간에서도 위끝. 자, 이 점의 함수값을 가지고 세로를 만들어서 직사각형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방법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똑같이 f인데 이 f는 다 연속 함수입니다. 자, a에서 b까지야. 근데 방금은 내가 똑같이 3등 똑같이 이제 분할을 할 건데 이제 x1을 이렇게 등분할하는 게 아니고 x1을 그냥 내가 뭐 이 정도 주고요. 이 정도 주고 x2를 이 정도 주고 이렇게요. 그러면 이때는 이 간격이 어때요? 이런 간격들이 다 어,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n개 직사각형 합을 한번 만들어 볼 거란 말이야.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는 뭐 이 소구간에 윗끝점을 가지고 함수값을 만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아무 점이나 잡아요. 첫 번째 구간에서 내가 이 중점을 잡아서 이 중점에 대한 함수값을 직사각형의 세로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이 될 거야. 자, 두 번째 구간에서는 뭐 어떤 점 잡을까? 뭐 한 4분의 3 정도 되는 점을 잡을까요? 이 두 번째 구간에. 그래서 이것을 함수값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두 번째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구간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뭐 끝점 잡을까요? 예. 네. 이 소구간의 끝점을 함수값으로 하는 직사각형.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았잖아요. 자, 이것도 지금 n개 직사각형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뭐라 R3 할게요. 예. 3개짜리 직사각형 합이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리만 합이라 그래요. 리만 합. 그러니까 리만 합이 뭘까? 그러니까 리만 합은 그러니까 이 구간이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했어? 리만 합은 이제 구간에서 이 분할을 주는데 x0 이제 이게 시작점 a죠. 그다음에 x1부터 해서 xn 이제 이게 b가 될 텐데 이 구간 AB를 해서 분할 줄 때 x1, x2 이런 값들을 내가 임의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x0, xn인데 x1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x2를 여기다 주고 x3를 이렇게 주고 내가 임의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아까 이쪽에서는 델타 x 이렇게 각 구간의 소구간의 길이가 델타 x는 b에서 a를 빼서 n으로 나눈 것으로서 한 토막의 길이가 일정했죠. 값이 다 일정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래요? 자, 이 소구간의 길이, 이 소구간의 길이, 이 소구간의 길이 다 다르지. 그래서 여기서는 달라요.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소구간을 뭐라고 하면은 델타 x1. 자, 이 두 번째 소구간의 길이를 델타 x2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델타 xk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xk-1에서 xk에 있는 이 k번째 소구간 이걸 ik라 그럴까? ik는 이렇게 xk-1에서 xk까지 말하는데 xk-1에서 xk까지 말하는데 이 소구간의 길이를 말해. 이 ik의 길이. 그러니까 뭐가 되겠냐면 xk에서 누구를 뺀 거? xk-1을 뺀 것이 돼. 당연히 델타 xk는 같아 달라? 예, 일정하지 않아요. 분할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는 델타 x로서 값이 일정했지만 SN에서는
자, 이 Rn에서는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 XK로 하겠다. 자, 특별히 그러면은 이 델타 XK 중에서 자, K가 1일 때, 2일 때부터 N까지 이렇게 오겠잖아요. 이 소구간의 길이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을 뭐라 할 거냐면 분할 P의 노름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보면 이렇게 내가 X0 있고 하나, 둘, 셋 이 정도 주면 어때요? 이때 이 구간의 길이가 가장 크죠?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이 분할 P의 노름이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분할 P의 노름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소구간 길이 중에서 델타 XK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 그죠? 이 녀석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 0으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구간도 당연히 0으로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게 P 노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구간의 길이가 가장 커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죠?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치? 더 작아야 되는데, 이제 요 녀석이 이제 더 작아지면은, 이렇게, 이 녀석이 이만큼 더 작아지면, P의 노름이 더 작아졌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더 작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더 작아지니까 등분되는 이 xn에서의 n값이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P 노름이 0에 가까워지면 n이 무한대로 되는 것은 이게 따라서 오는 결과가 된다. 같이 보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P의 노름도 0으로 갈 것이냐? 네,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갤 때 한번 봐보세요. x1 주고 내가 x1 줬어. 여기를 f라 그러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막 이제 쪼갰는데 분할을 줄 건데 이쪽 여기 x1 그 다음에 여기가 x2 x3 하면서 여기 xn이 될 텐데 이쪽 구간에서 무한 분할할 수 있죠. n을 무한대로 줄 수 있죠. 그러니까 x1을 이렇게 딱 이렇게 키워 놓으면 x0부터 x1까지 이렇게 키워 놓으면 이쪽에서도 무한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간다 해서 p의 노름이 0으로 갑니까? 아니죠. 여기서는 p의 노름이 가장 큰 녀석이 이것이 바로 p의 노름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 때 이 직사각형 여기는 이제 이 각 소근의 길이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미소 직사각형이 이렇게 될 텐데 이쪽은 그냥 동그라니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런 값에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런 fx하고 a와 b로 둘러싼 이 부분에 가깝게 할 수 있어요? 네, 가깝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우리가 리만 합에서는 자 n이 무한대로 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떻게 씁니까? p의 노름이 0에 가까워진다. 이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연소함수를 다루지만 불연소함수나 그 다음에 수치적 부법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분할을 등분할하지 않고 이렇게 임의 분할을 주는 것이 계산하기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p의 노름이 0으로 가는 것이 보장될 때는 있어요. 예, 이것이 보장될 때는 뭘까요? 등분할일 때는 이렇게 똑같이 여기를 예를 들면 3등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6등분하고 이렇게 등분할일 때는 n이 무한대로 가면은 p의 노름이 0으로 가까워진 것은 보장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 무한등분할수록 이 p의 노름이 0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 리만 합에서는 n이 무한대로 간다는 표현보다는 p의 노름이 0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얘기가 길어졌죠? 자, 여하간 리만 합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파티션을
자, 임의로 준다. x1, x2, 이제 x0, 마지막 점은 x3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 나머지 값들을 임의로 주고, 그 다음에 함수값을 만들 때 각 소구간에서 아무 점이나 임의점을 뽑아서 그 점에 대한 함수값을 직사각형의 세로로 한다 라는 게 요거가 달라요. 그러면 리만 합과 SN의 관계는 뭘까요? SN의 일반화가 바로 리만 합이겠죠. 반대로 자, 리만 합의 어떤 특수화, 어, 특별한 형태가 바로 뭐예요? SN이 되겠죠. 그러니까 리만 합 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등분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로를 만들 때 어떤 점을 뽑아오는 거야? 각 소구간의 뭐 끝점, 윗끝이든 소구간 윗끝이든 아랫끝이든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게 이제 SN이니까 RN의 어떠한 그 특별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내가 여기를 이제 3등분한 R3 리만 합을 구했는데, 이번에 A, B를 똑같이 이번에는 내가 뭐 6등분한 리만 합을 구해 볼게요. 6등분 할 때도 x0, 여기는 x6이 될 텐데 내가 임의로 줘요. 뭐 하나, 둘, 뭐 셋, x1, x2, x3, x4, x4, 그 다음에 x1, x2, x3, x4, 여기를 x5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거기서 어떤 이미 샘플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나가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쪽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쪽에서는 이 경우는 보면은 직사각형이 이렇게 지금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또는 만약에 이 구간에 이 소구간 아랫것을 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면 요렇게, 자, 여기서는 요렇게, 자, 여기서는 뭐 요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튀어나오든 부족하든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임의점을 잡으니까, 자, 이 점을 가지고 함수값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자, 이쪽 볼 좀 확대를 해보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소구간에서 이 점을 뽑아가지고 직사각형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쪽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어때요? 이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 되겠죠. 그치? 사실 이 튀어나온 부분 이쪽을 살짝 붙이면, 이 직사각형이, 이런 직사각형이 사실 이렇게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하고 얼추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R6, 6개의 이렇게 직사각형 합을 구했어.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 이 n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 이 n을 이렇게 무한으로 키우면. 즉, Rn의 극한값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A, B인데. 그러니까 뭐 n이 무한대로 간다. 이제 지금 P의 노름이 0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한 점을 뽑아가지고 이 구간에서 어떤 이미 한 점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새로 만들고, 이제 가로는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국 이것도 바로 다 뭐가 돼요, 여러분들? 미소 직사각형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를 A서부터 이런 식으로 결국 이렇게 채워나가지 않겠어요? 직관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말은 결국 이것도 바로 뭐예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있잖아. 자, 여기 정리해보면 SN의 극한, 그 다음에 RN의 극한. 자, 여기서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p의 노름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게 돼야지 p 노름이 0을 가야지 n이 무한대가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자, 이거 극한값이 다 어떻다? 똑같다. a에서 b, fx, dx로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만약 f가 a에서 b까지 양수라 그러면은
자, SN의 극한값이나 RN의 극한값이나 와 끝내야 되겠네. 종쳤네. RN의 극한값이 더 어떻다는 거야 얘들아. 더 어떻다는 거야. 결국 우리가 직관적으로 A서부터 B까지 F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이렇게 미소 직사각형이 채우고 있어서 이 둘러싸인 부분에 뭐가 된다? 넓이가 되겠다. 이 극한값은 이렇게 F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넓이로서 이 영역이 되겠다. 라는 거죠.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뭐 SN의 극한, 즉 이렇게 균등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 끝점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가든, 그 다음에 RN의 극한, 즉 뭐 이미 파티션으로 나눠서 그 점에서 한 점, 임의점으로 뽑아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가든,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합으로 극한을 만들어 가든, 극한값은 어떻다? 같다. 그 극한값은 그리고 그 극한값을 뭐라 한다? fx의 정적분이라 그런다. 다시 한번 극한값을 뭐라 그런다? 정적분의 극한값을 fx의 정적분이라 한다. 그러니까 정적분은 바로 SN의 극한, RN의 극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극한값이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F와 X는 A와 B와 X축 둘러싸인 요 부분이다. 그쵸? 그래서 F가 양수면 넓이가 되겠고, 이렇게 F가 음수면은 이렇게 이쪽 마이너스 넓이가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자, 방금 했던 얘기를 수학적으로 이제 노테이션을 써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F가 연속이면, 자, 이 조건 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속이라는 조건. 연속이면 리만 합의 극한. 그러니까 Rn, 이게 리만 합인데 Rn의 극한이 뭐한다?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고교 과정에서 또 대학교 1학년 미적분에서 이거 증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랑 직관적으로 맞다라고 이렇게 살펴봤던 거고,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리만합의 극한이 존재한다 했는데, 자, 리만합 이 R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n개 직사각형 합인데 1부터 n까지. 첫 번째부터 n개 직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ftk 곱하기 델타 xk. 자, 이 tk는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자, 내가 a고 b란 말이야. 여기를 x0고 xn이란 말이야. 뭐 x1, x2, 뭐 x3 이렇게 주는데, 자, 여기를 xk-1, xk라 하자. 자, 이 구간, 즉 k번째 이 구간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 뽑아와. 자, 임의점, 여기가 tk가 바로 임의점이야. 알겠지? 자, 이 tk는 바로 xk-1과 xk 구간에서의 임의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간의 아래 끝점도 될 수 있고, 이 소구간의 위 끝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리고 요 녀석은 뭐예요? 네, 바로 구간의 길이죠. 요 구간의 길이가 바로 델타 xk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k번째 직사각형이에요. 그것을, 자, k가 1, 첫 번째부터 n개의 직사각형 합이 바로 뭐다? rn이다. 이렇게요. 자, 근데 이제 이 소구간의 길이, 요 소구간의 길이를 이제 작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이때는 p의 노름이 0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도 당연히 되겠죠. 예,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극한값이.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자, 무슨 말이에요? 파티션, 임의의 분할, P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구간 AB를 x1, x2, x3부터 짝짝짝짝 해서 xn까지 x1, x2부터 이렇게 짝짝짝 주는데, 이 파티션 P, x0, x1부터 x2부터 xn까지 이 파티션을 어떻게 주는지 간에, 그 다음에 임의 분할과 그 다음에 뭐요? 임의의 점 tk, 임의 tk. 자, 이걸 뭐라 하냐면 샘플 포인트라 그래요. 샘플 포인트. 자, 임의 분할과 임의의 tk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어떤 점을 뽑아왔는지 간에 결국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 극한값을
요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요 극한값을 L이라 그러면 존재한다는 거니까 이 극한값을 이제 우리가 뭘로 표현한다? fx dx a에서 b까지. 자, 이것도 미소 직사각형 이렇게요. 이게 노테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미 분할 그 다음에 이미 tk 구간에서 어떤 점을 뽑아오든지 간에 결국 이 RN이 달라지게 있잖아요. 분할 P가 뭐냐, 그 다음에 TK 샘플 포인트가 뭐냐에 따라서 이 RN이 달라질 텐데 결국은 자 N이 내가 무한대로 썼는데 뭐 결국은 이 P의 노름이 0에 가까워지면 결국은 수렴하는 값이 있다. 극한값이 있다. 그게 뭐다? L이다 그랬어. 그러면 그 L 값이 이제 그 L 값을 우리가 뭐란다? fx의 정적분이야 그러고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또 뭐가 성립하겠니? 뭐가? 그러니까 SN의 극한도 어떻게 되겠어요? SN의 극한도 똑같이 뭐가 되겠어요? 예, L. 아까 리만합의 극한, 리만의 극한 리만의 극한 L이면 SN의 극한도 똑같이 뭐가 되겠어요? L이 되겠죠? 즉 정적분 fx의 정적분이 되겠죠? 왜 그래? SN은 뭐니까? SN은 리만합이야. 뭐야? 균등 분할하고 그 다음에 요 TK가 뭐인 점? 구간의 아래 끝점이든 위 끝점이든 이 소구간의 XK-L든 XK든 이 점을 뽑아와서 만든 리만합이죠. 균등 분할된 리만합이죠. 그러니까 리만합의 특별한 형태야. 한 형태야. 그러니까 리만합의 한 형태인데 임의의 분할, 임의의 TK에 대해서 다 극한값이 L이 되니까 어떤 놈을 분할 P와 TK를 어떤 놈을 선택하든지 간에 극한값은 다 갖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SN의 극한값도 뭐가 되는 거야? L이 되는 거지. 맞니? 또 반대로 자, SN의 극한값이 L이라 그래봐. 그리고 뭐 그것을 인테그럴 A에서 B fx dx를 할게. 자, SN의 극한값이 L이면 RN의 극한은 뭐가 될까? RN의 극한은 뭐가 될까요? 똑같이 L이죠. 자, RN의 극한이 뭐가 될까? 왜 L이냐? 즉 SN의 극한값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L이냐?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서 F가 연속이면 자, 어떤 얘기를 했지? F가 연속이면 리만함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 이 리만함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 임의의 분할과 어떤 TK를 뽑아오든지 간에. 그래서 R의 극값을 이제 몰라서 이제 표리를 해보자, 얘들아.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자, 분할 P와 TK에 따라서 RN이 이렇게 달라질 텐데 RN이 이걸 수도 있고 뭐 RN이 이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결국 어떤 별값으로 다 수렴하게 돼. 맞지? 근데 이 SN은 뭐야? 역시 RN이지. 균등 분할된 균등 분할 균등 분할한 리만 합이잖아. 균등 분할시키고 그 다음에 뭐 소구간의 끝점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만든 어, 거잖아. 이렇게 SN이 N기 직사각형을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SN도 지금 뭐 이 정도 있단 말이야. 어찌 됐든 SN이 그러면 연조 속도 지금 연조이 근데 어디로 지금 수렴한 값이 뭐야? L이란 거야. 그러니까 RN이 분할 P와 TK를 어떻게 뽑아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이 리만합은 어떤 별값으로 다 어떤 똑같이 극한값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SN이 어디로 가? SN 극한이 뭐다? L이다 라는 것은 결국 이 별값 RN 리만합의 극한도 역시 바로 뭐다? 리만 극한 L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이 별은 뭐다? L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리만합의 극한을 요 리만함의 극한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뭐 임의의 분할, 임의의 TK에 대해서 어떻게 다 구할 필요가 없겠지. 그냥 간단히 누구만 구하면 돼? SN의 극한만 구하면 되는 거지. 음. 왜? F가 연속이면 리만함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임의의 분할과 TK를 어떻게 뽑아내든지 간에 결국 어, 그 극한값으로 다 같아 극한값으로 다 같아지니까 그러겠죠?
그 극한값을 뭐라 그런다? 우리가 극한값을 결국 이렇게 fx 정적분이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요.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결국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자, 머릿속에 정리했니? f가 연속이면 어떻다? 자, 이런 리만합의 극한값 존재하고 그 다음에 SN의 극한값 존재하고 그 값들이 다 서로 어떻다? 같다. 같다. f가 뭐이면? 연속이면. SN의 표현을 한번 좀 더 써주면 SN은 바로 fxk 델타 x k는 1부터 n까지 이게 SN이고 n을 무한대로 보내봐. 이렇게. 이런 이런 SN의 극한값 다 어떻다? 같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노테이션이 뭐다?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미소 직사각형.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뭐 그림을 나타내는 것은 f와 x는 a와 b와 그 다음에 이 x축으로 둘러싼 요 부분의 넓이 또는 마이너스 넓이가 되겠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정적분 값을 보면 리만합의 극한 값, 그 다음에 여기 리만합의 극한 값, 그 다음에 SN의 극한 값으로 다 표현될 수 있다. 다 서로 같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